안녕하세요. 달리청년연구원과 이 기회에 다 읽어보는 해세 시리즈를 함께할 인문학당 달리청년연구원 김도훈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독일의 대문호 헤르만 헤세의 책 총 8권, 수레바퀴 아래서, 쿠눌프, 데미안, 클림조어의 마지막 여름, 시타르타, 항야의 의리,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리고 유리알 유이를 한 달에 한 권씩 읽어나갈 예정인데요. 왜 헤세의 책을 골랐을까? 많고 많은 작가들 중에서 헤세의 책을 고른 이유, 작품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헤르만 헤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읽을 유리알 유이라는 책으로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헤세의 글은 대표적으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성장 소설이자 또 독자의 내면을 파고들어 심금을 울리게 하는 힘이 글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오늘날 쳇바퀴 돌듯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고 삶의 중요한 나침판을 제공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기도 한 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만나보는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책은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1906년 헤세가 20대 후반에 쓴 소설인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한스 기벨라트 이 삶에 대해 소설한 작품이자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7장으로 되어 있는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먼저 1장의 내용입니다. 독일 남부 지방의 평범한 시민인 요제프 기벨라트의 아들로 태어난 한스 기벨라트. 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엄격하고 고루한 아버지와 둘이 지내는데 영재입니다.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뛰어난 영재입니다. 모범생으로서 아버지, 선생님들의 기대, 공명심을 부응하기 위해 흔히 지방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루트인 주시험에 합격해서 신학교를 가고 수도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힘겨운 신학교 경쟁을 뚫기 위해 좋아하던 수영, 낚시도 차례대로 끊고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는 한스입니다. 주변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큰 불안감을 가지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마침내 주시험에 2위로 당당하게 합격하게 되는 한스 기벨라트입니다. 이런 시험에 합격하는 한스 기벨라트의 내용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한스 기벨라트의 이야기인데요. 시험에 합격한 뒤 신학 입학하기 전 여름방학을 그가 못했던 낚시도 하고 여유를 즐기기 위해 잠시 노는 것도 잠시 신학교를 대비하여 주변 선생님들과 이 목사님의 권유로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글 속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신학교에서도 다른 학우들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야망과 인내심으로 보다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스는 꼭 그렇게 되고 싶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걸까? 그것은 한스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공부를 하긴 하지만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변의 기대와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한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3장은 마침내 익숙한 집을 떠나 신학교에 입학한 한스 기벨라트와 기숙사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어머니 없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던 한스는 사랑할 수 있는 기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또 오는 친구를 또 받아주지도 못해서 제대로 된 우정을 쌓지 못합니다. 다른 학우들이 우정을 쌓는 모습을 보면 질투심을 억누르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 한스는 신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공부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로부터 거리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스인데 여기서 친구 한 명을 만납니다. 모범생이 자신과 정반대 부류인 친구 헤르만 하일러. 이 친구는 공구벌레 자신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인강에서 본 배 이야기, 아가씨 이야기, 이런 호기심이 있는 가득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한스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일러는 한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놈들이 그런 일들을 알기는 하겠어? 모두 다 따분한 위선자들 뿐이라고. 그저 진땀이나 뻘뻘 흘리며 공부에만 매달리는 가엾은 존재들이지. 히브리어의 철자보다 더 고상한 걸 전혀 모르고 있어. 너도 마찬가지라고. 이건 날품팔이에 지나지 않아. 넌 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니. 그저 선생님과 부모님이 두려운 거겠지. 이 외에도 한스는 상상할 수 없는 교과서에 낙서를 하는 이런 하일러에게 참 나쁜 사람, 범죄적인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면서도 그 안에 영웅적인 위대성을 발견하는 한스입니다. 참 신기하게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고 할까요? 두 소년의 우정은 남다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일러는 오늘날로 친다면 중2병, 바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면서도 종종 이해하기 힘든 충동적인 행동을 구사하는데 그러다 보니 사고를 치게 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한스는 하일러 편에 드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느끼면서도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하죠. 그래서 친했던 한스와 하일러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스는 자신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에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세계 우뚝 선거를 만끽하면서 이 3장은 끝나게 됩니다. 이 4장은 이제 학교에 돌아온 한스가 용기를 냅니다. 하일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난 겁쟁이였어. 널 모르는 척했지.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넌 잘 알고 있잖니. 난 여기 신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최우등생이 되려고 다짐했었어. 그래, 나도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해. 하지만 어차피 그건 내가 품고 있는 이상이었어. 난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네가 다시 내 친구가 되어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발 날 용서해줘. 이런 한스와의 용기를 내는 한스 덕분에 하일러와 한스는 우정이 재결합하고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신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죠. 하일러 같은 남다른 천재 기질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천재들은 선생님들에게 전혀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불량한 학생들의 다름이 아니다. 이런 불량한 학생에 한스가 오염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모범생 한스가 수상쩍은 하일러의 몹쓸 영향 때문에 문제 학생으로 전락해버린 사실에 선생들은 경악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남다른 두 젊은 소년의 행위를 위험하다고 여긴 학교 선생들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신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학교 규칙에 따라 곱절이나 엄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따로 한스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하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겠니? 그럼 그래야지. 아무튼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이 제목에 있는 수레바퀴 아래에서의 내용이 첫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오염된 친구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계속 한스와 하일러의 만남을 금지하자 하일러가 결국 탈선을 하게 되고 하일러는 끝내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5장에 들어가면 이제 한스는 신학교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정서적으로 자신과 교감을 이룰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외톨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도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 거기다 이제 신경쇠약, 정신적 불안감까지 도지면서 그 학교 생활을 버틸 수 없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한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해야만 했는가?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데 한스의 마음은 실망스럽게도 아버지의 바람을 저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우울하고 어두워졌다. 왜 공부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모님 기대에 저버렸다는 실망감이 아직도 한스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헤세가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교장 선생님, 아버지, 교사에 이르기까지 어린 소년 키우는 임무에 충실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 오기와 타성에 젖은 성향을 억지로라도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와 아버지, 그리고 몇몇 선생들의 야비스러운 명예심이 연약한 어린 생명을 이처럼 무참하게 짓밟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는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소년 시절에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만 했는가? 왜 그에게서 토끼를 빼앗아 버리고 라틴어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가? 왜 낚시하러 가거나 시내를 거닐어 보는 것조차 금지했는가? 왜 심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인 하찮은 명예심을 부추겨 그에게 조속하고 공허한 이상을 심어주었는가? 왜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응당 쉬어야 할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길가에 쓰러진 이 망아지는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참 가슴이 아픈데 이 가슴 아픔을 딛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을에 돌아온 한스인데 이게 가을이라서 이 마을에서 수확의 계절입니다. 사과를 수확하고 사과즙을 짜기 시작하는 이런 축제에서 엠마를 만나게 됩니다. 엠마는 한스의 거의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첫 스킨십에 첫 키스를 하고 참 다시금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는 찰나에 또 엠마는 떠나고 맙니다. 그녀는 한스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았고 어쩌면 보면 한스는 첫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녀는 이제 가지고 놀았다. 또 한 번의 버림을 받게 되는 한스입니다. 7장 이제 마지막 7장인데 지금껏 많은 이별과 버림을 받은 한스는 참 고독합니다. 이제 정상에 올랐다가 완전 나고자가 된 한스. 그래도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이 주변 아버지와 친구의 권유로 대장장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힘들게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 몸 쓰는 일을 쉽게 할 수가 없죠. 힘들게 수수공 일을 배우다가 주말에 이 대장장이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술에 진탕 취한 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상당 충격적이게도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소설은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물에 빠져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지만 한스가 죽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까 이를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했는데 이 한스는 어린 시절의 헤세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이 책에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괴로워했던 삶의 한 조각이 담겨있다. 헤세 또한 역시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학교 생활이 너무 싫은 나머지 학교를 나온 뒤 자살까지 시도를 했던 이 헤세의 경험이 한스에게 그대로 녹아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세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과 의지를 짓밟는 교육과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헤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 선생은 자기가 맡은 반에 한 명의 천재보다는 차라리 여러 명의 멍청이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선생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절제한 인간이 아닌 라틴어나 산수에 뛰어나고 성실하며 정직한 인간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나 학교가 해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보다 귀중하고 심오한 젊은이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참, 이
소설을 읽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교훈과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주는데요. 먼저 이 교육 이야기를 보면 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학력 인구가 줄어서 좀 이 압박이 줄어드는 추세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열된 입시 경쟁 속에서 다들 이 대학 입시를 바라보고 이 하나의 피라미드 정상을 올라가는 이런 모습, 스카이캐슬이 생각나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에도 여전하고, 또한 한국 사회는 특히나 이 경직된 사회라서 이래야 한다 이런 정해진 길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은 좋은 데 가야 되고, 대학 가면 이걸 해야 되고, 취업했으면 뭐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개성과 자율성이 사라진 이 참 병든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스는 학교를 떠날 때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근데 오늘날 이 한국에서 이 교육을 받은 학생은 정말 제 주변도 그런데 자기가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뭘 하고 딱 이걸 해야겠다 이런 게 없는데, 참 이러한 교육 제도 속에서 참 이 한스가 너무 공감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남들이 다 하니까 공부를 하고, 뭐 사자 직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안정적인 공무원, 공기업 되려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한스와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이걸 또 이 공무원 준비하는 이 젊은이들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먹고 살아야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에 몰두하는 청년들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참 이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그냥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수레바퀴 밑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겐 이 작품이 참 상당히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존복의 철학자, 이 망치의 철학자, 이 니체가 소환이 되었는데요. 헤세 또한 이 학교를 떠나간 하일러에게 자신을 투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일탈을 하여서 헤세 자신은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듯이, 우리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 이렇게 일탈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떠나간 하일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살 것 같고, 한스는 하일러처럼 이렇게 하일러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기존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졌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전 또 생각한 게, 또 모두가 노를 외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턱대고 이렇게 또 반항하고 일탈해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던 게, 한국은 또 가뜩이나 한 번 실패하면은 패자 부활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작정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느낀 바는 헤세는, 그리고 하일러는 문학적인 이런 남다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탈을 해서 또 성공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찾았다 한들 자기가 그거에 특출한 재능이 없는 학생이라면, 이거를 여기 가만히 있어도 이 수레바퀴에 깔려 죽고, 또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낭떠러지 또 깔려 죽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좀 너무 비관적인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문득 든 불안감이, 나도 나보자가 되면 어떡하나? 아니, 나는 벌써 나보자가 된 게 아닌가?
참 마음이 너무 심란한데 이런 생각이 좀 이 현실과의 견주어서 읽다 보니까 많이 슬퍼졌던 이 마음이 무거워지게 했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비관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 희망을 찾아야 하는데 전 한 가지 희망을 정서적 안정에서 찾았습니다. 비록 한스는 어머니도 없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면서 주변에 이 정서적 안정을 가질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는데 헤세는 이런 와중에서도 이 어머니가 정서적으로 자신을 보듬어줬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문학가로 성장했듯이 참 이 정서적 안정이 중요하다. 여기서 저는 이 인문학의 가치를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진정한 어른은 어떠한 어른인가? 이웃을 보듬어 주고 이 사람이 정서를 만져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문학적인 정신을 이런 책을 통해서 함양해야지 이 세상이 이 경쟁적인 이 헤세가 비판했던 이런 경쟁적인 야만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좀 따뜻하고 개성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이 수레바퀴 아래서의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느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책을 읽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느낀 점을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또한 읽고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